지금까지는 대장주가 레인보우였다면 만약에 두산의 얘기처럼 2025년 흑자가 두산 로보틱스 난다면 앞으로의 대장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최근 좀 IPO 시장이 정말 완전 들썩이죠. 올해 내내 조용했는데 그죠? 그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들이 정말 이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로봇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세계권에서 글로벌 순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의 살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가장 큰 대여가 나타났다. 항상 이 IPO 시장이 잘 되면 그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좋고 했는데 올해는 IPO 시장이 정말 죽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올해 이 IPO 나온 종목 중에서 가장 큰 대여가 났는데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죠. 사람과 그다음에 로봇의 팔이 협동하면서 이거 뭡니까? 협동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바로 이 두산 로봇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보시는 대로 이번 주 그죠? 셋째 주 이 두산 로보틱스 9월 21일, 20일 드디어 창약을 하면서 예전에 아시던 분도 이 두산 로보틱스 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듬고 얘기했죠. 해야 됩니다. 못 먹어도 무조건. 왜냐하면 별로 받지를 못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몇 주라도 받아놓고 여기에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좀 해보는 게 좋다. 왜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장할 때 이놈은 한번 크게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나 많이 가버렸지.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계속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분이 협동 로봇이 있거든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위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과 일본 하나카 한국에서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글로벌 순위, 협동 순위는 지금 3위다, 4위다, 5위다 나오는데 최근 자료까지 보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은 이 협동 로봇을 최소 5kg에서 최대 25kg까지 협동 로봇이 13개 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니버설 5개, 그 다음에 하나에 7개에서 종류가 많다. 여기에 25kg 이상의 페이로드가 가능한 모델은 3, 4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유일하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더 빠르게 성장 가능하고 2위나 1위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업계 후발주자인 두산 로보틱스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이나 라인업 확보와 가격 정책이 한몫을 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두산 로보틱스가 2010년도에 제가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한 다음에 아직까지는 뭡니까?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물론 지금 2025년에 지금 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연말을 하면 잘하면 흑자 전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가 적자기인데 이 정도 네임밸류가 적당하냐? 자, 근데 레인보우는 최대 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한 1.6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시총이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인데 지금 이제 1조 6천억 정도.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날 따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따상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따상 나온 다음에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따상 출발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시면 3조 4천억이에요. 이거 24만 원 갔을 때는 5조가 살짝 넘었는데 지금 3.4조. 그럼 1.6조에서 이거 따상하면 3.2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제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했을 때는 일단 따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후광을 입었지만 실적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요번 뒤에 계속 이야기하고 나요.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총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뭐 제가 한 얘기 부분 또 이 증권가에서 보면 로봇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AMR 기업 인수 이슈,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리 로봇 개발 MOU, 그다음에 삼성제 휴머노이드 개발 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는 부분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효과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지 않을까. 증권가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로봇 뭐 최근에 이런 형태들 아마 그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기사라든지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인간의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진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링의 대체자 이런 로봇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뭐와 접목하면서 이제 빠른 지금 발전을 지금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로봇 사용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과 성장을 나타낸다. 이런 쪽에 본다면 로봇 사용의 미래의 주축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AI와 만남을 통해서 이 로봇 산업이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로봇 도입이 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배경을 보시면 이 생산 능력과 비용 경쟁력.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로봇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라는 게 계속 올라가요. 그죠? 로봇을 드는 비용과 인건비 차이 나는데 자동의 시간인데 지금 전자기기 제조의 로봇 채택 비율이 높아지는 바로 이 생산성과 인건비를 교류할 때 로봇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했고 특히 그 비율이 대한민국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자, 이 AI 발전으로 해서 로봇 도입의 효용이 점점점 증가하는데요. AI 발전하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불량용 감소, 그다음에 원가 절감, 납기 준수 상승률, 산업 제휴율 감소 등등 모든 부분들이 이제 가성비 대비 예전에 인건비 대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구글, 이 딥마인드가 이 대화형 인공지능, 바드, 챗 등과 같은 유사한 이런 AI 기술을 통해 로봇 작업에 자연어를 사용해서 로봇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각 언어 행동 모델 RT-2를 공개하면서 이제 뭡니까? 로봇에 이 AI를 접목시키면 더 예전과 달리 더 로봇을 합법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도입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 산업이 도입되는 배경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AI를 통해서 로봇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이 4차 혁명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이 더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글로벌 산업용 로봇 분야별 도입을 보시면 자, 자동차 부분이 지금 2021년에 여기인데 지금 자동차 부분은 지금 거의 지금 2021년 대비 한 5년 뒤에는 절반 이상이 로봇이 대체를 된다는 거. 전기전자도 지금 똑같아요. 그죠? 금속 및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뭡니까? 오히려 로봇이 더 많이. 자, 플라스틱, 음식료, 정밀공, 모든 부분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로봇이 5년이면 대체. 그러니까 지금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우리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글로벌 시장 로봇 시장 점유율은 현재 보면 530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3년 뒤면 그러니까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 현재는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한다든지 그죠? 이 인천국제공사에 보면 이렇게 막 알람 기능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기능들 뭐 사진 찍어주거나 이런 기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런 휴머노이드지 않겠습니까? 인간과 똑같은 생각으로 인간과 똑같은 체계를 갖춘 이런 휴머노이드로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챗GPT라든지 바디 이런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앞으로 이 인간과 닮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마지막 기거는 그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로봇이 각국에 이제 어떤 형태로 갔냐 한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로 생활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이 군사 로봇. 그러니까 요번에 뒤에 나옵니다. 왜 미국이 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계보다는 군사 로봇을 쓰는지,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하나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노 같은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나 소니 아이봇 같은 애완형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외에도 인간의 모습이 가까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휴먼, 물론 아사모가 첫 번째 스타 회사 이제 거의 뭐 회사가 없어질 정도 했고 지금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아직 그 기술 개발에 이런 부분 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휴머노이드 쪽에 훨씬 더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조정할 아바타 같은 그런 쪽의 로봇 산업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 심지어 대한민국까지도 로봇공학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이들의 뒤틀리니까 최근에 보면 엄청난 여기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각국이 같은 건 이런 방향성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자 미국도 받고 일본도 받고 중국도 받고 한국의 로봇 제조 기술은 몇 위일까? 이 부분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그 내용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 자, 이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이 종이나 분야별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시면 로봇이 사용 분야, 그 다음에 조작 방법에 따라서 국제 로봇 협회에 따라서 이렇게 분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는 산업 및 의료용, 그 다음에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가정용, 그 다음에 군사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눴고, 조작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이 직접 하는 수동 조작형 로봇, 그 다음에 미리 설정된 순서에 따라 행동하는 시퀀스 로봇,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플레이백 로봇,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수치 제어 로봇, 그 다음에 학습 능력과 판단력에서 지능형 로봇. 자, 조작 방법에 따라 요 부분은 참 좀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국제 로봇 협회에 따르면 세 가지 나오는데, 제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서비스형 로봇,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뭐 하는 게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좀 달라진다. 그런데 대한민국 특히나 지금 이 로봇은 어떻게 해요? 뭐 협동 로봇이 가장 큰 대세인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국제 로봇 연맹이 전 세계 제조 분야의 로봇 활용에 대한 통계가 이제 이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자료인데요. 한국이 제조 로봇 활용 측면에서 보시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조업 근로자 10,000명당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1,000대의 로봇을 지금 벌써 제조 공장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10,000명당 678명, 일본은 398명, 그 다음에 독일은 390,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로봇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로봇 활용 통계도 1위였지만 지금 보시면 이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density of robot works, 이게 뭐 쉽게 설명하면 로봇 작업자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2017년에서 2021년 어떻게 보면 4년 이 4년 동안 보고 대한민국은 제조 운영 로봇은 직업 1명당 710명에서 앞서게 1,000명으로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가 재팬인데 2위가 308명에서 399명. 근데 보시면 중국이 2017년에는 10,000명당 97위였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327로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이 여기 로봇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스위스가 지금 보시면 조금, 그죠? 129에서 240에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기대 도입률 대비 실제 로봇 도입률도 보시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그죠? 압도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239%.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죠. 172%. 이타이가 대만이 159%, 중국이 153%. 특히나 한번 보시는 대로 아시아권에서 그죠? 많이 좀 먹고, 특히 중국이 그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2016년 대비하면 50% 넘게 신장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기대 도입률 대비 실제 로봇 대입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상 이 도입률 대비 실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중국이 몇 프로냐면 이 중국이 몇 프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850%고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450%. 중국이 향후에는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서 얘기를 한 대로 이 선진국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선진국들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주로 초점을, 그러니까 로봇으로 바꿔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러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3년 동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자 절반이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다 실업률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국가 위기로 봉착하다 보니까 이 로봇 도입률을 낮게 지금은 낮죠.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하는 거고, 아시아 쪽은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6년 뒤에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근로자의 절반, 제조업 근로자의 절반이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에 삼성전자가 무인공장을 2030년에 도입을 한다. 지금 선진국들은 계속 늦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이제 대기업까지 나서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인구 감소.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죠? 지금 또 뭐 결혼 후에 출산율이 정말 세계적인, 그죠? 세계적인 출산율 자체가 세계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오는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근무 환경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4대 가스가 발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보면 이 가스 관련해서 뭐 이런 병들이 나오면서 그거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런 자리에 로봇이 대체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여기에 삼성이 각국의 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 관련 기술이 유출이 돼. 근데 로봇을 넣어놓으면 전혀 기술이 노출돼요. 그래서 인구 감소도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더 이 로봇 산업에 집중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로봇 산업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앞서 얘기했던 인구 감소라든지 근무 환경, 기술 유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 경비 찰감까지 그때 기업에서는 이 이익 창출, 기업 이익 창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대로 이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에게는 기업 창출이 되지만 노동자의 기업 박탈이 되는,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선진국처럼 적절한 속도를 안 내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결국은 큰 정부의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 빠르기만 빠르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이게 너무 빠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로봇산업이 발전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반도체라든지 조선, 그 다음에 뭐 휴대폰 관련 몇 개, 6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로봇 산업 딱 1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계속 1위를 하는 주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그죠? 주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예요. 자, 그렇다면 로봇 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쪽 관련 산업도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투자 시 꼭 봐야 하는 5개의 로봇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경님이 나를 국뽕이네요. 주모 샷다 내려. 그리고 이성준 님이 상상지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쓰는 시대,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보시면 지금 서울 쪽 이쪽에서는 솔직히 알바생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서는 서울의 가격보다 훨씬 싸지만 인력이 남아돌아요. 자, 그렇다면 서울 쪽의 식당 이런 데서는 이런 로봇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개 로봇 기업. 자, 첫 번째는 바로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LG전자가 이 최근 개발한 이 클로이 서버 이 3세대 모델인데요. 저는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LG전자가 로봇 쪽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부터 준비를 했었구나. 이 부분에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차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많이 알렸는데 LG전에 별로 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로이 서버 3세대 모델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이게 지금 제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이번 특히 3세대 모델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 해외 사업장에서 계속 이 클로이 로봇을 찾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3세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서비스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용, 지금 찾고는 있지만 지금 이 서비스용보다는 산업용 쪽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현지 그 가전제품 공장에 테네시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정의 60% 이상을 자동화로 세팅하는데 산업용에 훨씬 더 비중이 좀 높은데 점점 이 서비스가 높여가고 있다. 자, 그러면 LG전자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느냐? 이 로봇 관련해서 벌써 2018년부터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먼저 했어요. 물론 삼성이 꽃을 피우게 했죠. 투자를 해서 꽃을 피우게 했지만 로봇이 살아가서는 LG전자가 국내 대기업 중에 가장 먼저 했다. 자, 그러면서 2020년에는 로봇 사업단을 신설하고, 자, 그리고 2021년엔 클로이 6종 라인업, 그 다음에 물류 로봇 시장 진출했고, 2023년 해외 참가까지 국내를 아울러서 해외까지 이제 3세대를 추시며 진출을 노리고 있고, 관련 회사도 보시면 SG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그죠? 웨어러블. 가전 쪽에 웨어러블이겠죠. 그 다음에 로보티스, 이번에 상승에 꽤 있었던 로보티스. 자,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가장 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스노바 로보틱스에서 로봇 개발, 아마 이쪽은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그래서 지금 산업용이 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전략을 보면 산업협동에서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휴머노이드까지 이런 지금 계획이 있고, LG전자가 거기에서 나름 지금 강점, 해외에서 그리고 이런 진출이 또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LG전자도 우리 잘 봐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로보티cs 관련해서 좀 봐야 되겠죠. 로보티cs 많이 상승했다. 조정 최근에 꽤 받았어요. 그죠? 한번 개인적으로 그 장기 이평선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살 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 보스턴 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 1980년 90년 쌍벽을 이뤘었어요. 그죠? 특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 MIT 교수 출신들이 설립한 이 보행 로봇이라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죠. 여기에 2013년경에 이 보스턴 레락스를 인수한 게 어디냐? 여러분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이걸 인수했어요. 로봇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근데 2013년에서 지금까지 로봇이 이제 사업 부진이 계속 이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017년에 인수한 게 어디냐 하면 소프트뱅크야,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부터 이 부분을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매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소프트뱅크가 코로나19 터지면서 모기업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딱 나타난 기업이 바로 현대차죠. 현대차가 무려 1조 3천억을 두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지분 80%를 인수를 했는데 20%는 누구냐? 바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어요. 이때 계약을 하면서 지분을 1.3조 넘겼지만 소프트뱅크는 이게 아까운 거야. 20%를 남겨두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5년 이내에 스탁 상장을 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 20년에 했기 때문에 2025년에 어떻게 됩니까? 상장을 시켰든지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상장을 시켜. 그러면 풋백 옵션으로 이 소프트뱅크는 팔겠다. 만약에 이게 나스닥 상장된다면 현대차 관련 쪽에서도 지분이 80% 들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겠죠. 현대차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서 이런 지분 추가 이득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4족 보행 로봇 보이시죠? 이 스팟, 그다음에 2족 직립 보행 아틀라스, 그리고 물류 시설에 특화된 스트레치까지 전 분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러면 제조, 그다음에 물류, 건설 쪽에 이 로봇을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1조 3천억이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보시면 이 부분 보시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그러면 정말 로봇 관련해서 상당한 이 공부를 하셨다고 보는데, 바로 이게 이제 2021년 8월 1일 올데이 행사에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소개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어디냐? 테슬라입니다. 정말 테슬라는 정말 최근 도저 컴퓨터 관련해서 이 AI 컴퓨터 관련해서 있지만 이 로봇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2021년 당시만 해도 이게 키가 한 172cm 정도 되고 무게가 한 56kg, 전형적인 인간의 외형을 띠고 있어요. 사람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역시나 뭐가 있냐, 자율주행용 카메라와 자율구동 AI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20kg 이상의 물건도 들어올 수 있고 시속 8km로 달릴 수 있는 이 기술을 벌써 2021년도에 했는 거고, 이 3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이 개최된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에는 지금 최근에 한번 참여 8대의 카메라가 연결된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까지 하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테슬라 관련해서 그 물류 쪽이라든지 제조 쪽 여기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특히나 이 자율주행과 이 로봇이 연결시키면서 이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를 한 거죠. 지금 보면 테슬라하고 어떻습니까?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 차별적 경쟁을 확보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열풍이 있었던 확실한 기술력의 차이였잖아요. 그 기술력 차이를 계속적으로 더 보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 도저 컴퓨터, AI 컴퓨터, 이 도저 컴퓨터가 특히 자율주행 관련 특화된 AI 컴퓨터, 여기에 로봇까지 앞서 얘기 드렸죠. 이 AI가 접목되면서 로봇 사람이 더 발전을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수학 주식 개미들 보면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거보다 오히려 개인들은 이 테슬라에 지금 더 매수를 많이 해놨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최근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인공지능 관련 부분,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파다 보니까 와, 이놈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또 한 번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올해 초죠, 그죠? 올해 1월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의 지능을 인수하면서 지분 50%까지 늘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회사까지 편입하면서 시총 5조 원을 넘겼던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특히 앞서 부분 또 삼성전자가 왜 이 로봇 산업에 진출했는지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인구 감소, 기술 유출, 그다음에 하나가 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근무 환경, 그죠? 이 근무 환경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삼성전자가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보스턴 이 다이내믹스와 쌍벽을 90년도 전후에 쌍벽을 이루었던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보다 적게 샀지, 돈 주고, 그죠? 이 인수를 하면서 2030년까지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2022년도 이 CS2022 다녀보면 웨어러블 보행 관련해서 로봇 체험수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이 관련해서 파일럿 체험도 하고, 이 얘기인즉슨 이제 제품 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했다. 그리고 로봇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올해 연내에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 로봇 출시도 예고를 했고,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개발을 이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삼성보시라고 해서 진짜 꾸준히 특허하고 상품권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초 적자인 회사가 무려 5조 원을 넘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 최근에 보면 이 식음료 전용 협동 로봇 E 시리즈 관련해서 이제 출시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이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전문 회사예요. 이 협동 로봇 및 이 제조 및 시스템 솔루션의 전문 회사인데, 협동 로봇, 특히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 매출 1위,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관련해서 5% 정도 갖고 있는 세계 3, 4위를 하는
한마디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4개 업체보다 실체가 있고 가장 이익이 빨리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뭡니까? 청약하고 오히려 청약해서 많이 못 받으면 그걸 사놓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 왜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대장주가 레인보우였다면 만약에 두산의 얘기처럼 2025년 흑자가 두산 로보틱스 난 다음에 앞으로의 대장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가장 크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상품과 이렇게 있다지만 제가 이렇게 5개 업체를 분석해 보면 물론 그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는 좀 다른 자율주행과 이런 쪽이지만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 기술력이나 성능이 좀 압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압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나 한학이나 이런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빨리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점점점 올라가서 만약에 협동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가 된다면, 지금까지 글로벌 점유율 1위가 했던 회사 주가는 다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5개, 그죠? 이 5개 관련된 이 업체들, 앞서 얘기했던 특히 이 5개 로봇 뭡니까? LG전자의 클로이,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에 두산 로보틱스까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LG전자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었고, 삼성이 있었고, 두산까지. 어떻게 보면, 자, 특히 이 3개 기업은 우리나라 1, 2, 3입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는. 시총으로 봤을 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3위가 현대차인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랭킹으로 보면 1, 2, 3위가 다 로봇 산업에 간다. 로봇 산업을 투자하고 이 로봇 산업을 앞으로 계속 경쟁적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하필 또 이 제조업 로봇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다. 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라든지 뭐 양자 로봇 뭐 여러 가지 4차 혁명 중에 우리나라 1위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로봇만큼은 지금 물론 휴머노이드 다른 쪽으로는 달라지지만 이 협동 로봇이나 이 제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4차 혁명 중에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의 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의 로봇이 우리 투자 시에는 우리가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여러분들 투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꼭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방송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어김없이 6시에 새로운 좋은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요일 날 만나 뵐게요. 안녕!